며느리가 제삿날 안 왔어요. 열대섯 해 동안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딴 사람 같았어요. 뭐라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뚜뚜뚜.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68살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아들 철수는 45살, 며느리 미영이는 42살, 결혼한 지 올해로 15해예요. 미영이는 조용한 애였어요. 말수도 적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고 명절에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미영이 친정에는 형제도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어머님,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돼. 네, 어머님. 그렇게 살갑진 않아도 거스르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묻지 않고 따라주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 애가요. 연락도 없이 제사에 안 왔어요.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차가 막히나 했어요. 1시간만 기다려보자. 미영이는 늦으면 늦는다고 꼭 말을 해주는 애니까 무슨 사정이 있나 보지. 그런데 8시가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제야 이상했어요. 미영이는 늦으면 늦는다고 꼭 연락을 주는 애였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전부침이 다 식어가고 있었어요. 국도 한 번 더 데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때쯤 며느리가 받았어요.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받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두세 번 만에 받지 않았으니까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어요. 가라앉아 있고 뭔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배경에 다른 사람들 말소리도 작게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어요. 멀리서 안내방송 같은 소리도 났어요. 애미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애미야, 듣고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한마디였어요. 한 번도 그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철수 씨하고요. 며느리는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 얘기를 해야 할지. 지금 어디야? 철수랑 싸웠어? 어? 무슨 일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하자. 어? 또 침묵.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어요. 뚜뚜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사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요. 빈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었어요. 그게 며느리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저는 그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어느새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촛불이 하나 또 하나 꺼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친구 옥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컵에 물도 못 따랐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새벽을 맞았어요. 누구한테든 말을 해야 숨이 쉬어질 것 같았어요. 옥자야, 나 좀 들어봐. 우리 며느리가 어제 제사에 안 왔어. 연락도 없이. 저는 어제 일을 다 얘기했어요. 전화로 이혼한다고 통보한 것까지요. 얘기하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옥자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정수가.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진짜로. 맞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해. 제삿날에 연락도 없이 안 오고 이혼한다고 통보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전화로 끊어버리고. 이게 어디 사람 사이의 도리야.
정수가 너 진짜 잘했지. 명절마다 음식도 같이 해주고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 없잖아. 맞아. 진짜 잘해줬다고 생각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한 번도 모질게 한 적 없어. 진짜야. 며느리 친정에도 명절 끝나면 보내줬고. 그런데 갑자기 이혼한다니 그것도 제삿날에. 이게 며느리 도리야. 시어름이 뒤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 아무리 화가 났어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아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어른한테는. 정수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애들이 그래.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저는 1시간쯤 옥자랑 통화를 했어요. 끊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요즘 애들이 그런 거지. 그런데요, 한쪽 마음이 자꾸 걸렸어요. 미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참을성 없는 애가 아니었어요. 15해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좀 이상하긴 해. 그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저는 곧 잊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연락도 없이 제삿날에 빠진 건 잘못한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은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 오후가 되도록 미영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날 오후 며느리 친정에 가보기로 했어요. 미영이 친정은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예요. 미영이가 친정에 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직접 만나서 따져 물어야겠다 싶었어요. 얼굴도 안 보고 끊어버린 게 너무 괘씸했거든요. 한마디만 하고 오자, 듣고 가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15해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화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전화로 끊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 한마디 해야겠다, 따끔하게.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든 가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그게 그렇게 야속하게 보였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평소엔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집 앞에 도착했어요. 3층, 미영이가 자란 집이었어요. 저도 결혼식 때 한 번 와보고 그 뒤로는 2~3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미영이 친정엄마가 김치를 잘 담그시는 분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3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없네, 도망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그럼 그렇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간 거지. 시어머니 얼굴 볼 자신이 없으니까. 이혼 통보까지 해놓고 어디 숨었나 보네. 돌아서려는데 옆집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빼꼼 얼굴을 내미셨어요. 저보다 2살 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아, 저 이 집 사돈인데요. 미영이 어머니 집이요. 김씨 할머니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아, 사돈어른 모르세요? 네? 뭘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다시 물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새벽에 미영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갔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저도 깼거든요. 온 동네가 잠을 못 잤어요. 김씨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를 살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요? 정말로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네? 새벽에요? 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미영이가 구급차 따라가는 거 봤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요. 혼자였어요. 다른 식구는 없었고요. 미영이 어머니 어디 병원에 계세요? 한밭 종합병원이요. 5층 일반 병동이라고 들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어제 옮기셨대요.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혼자 갔어요? 정말 혼자요? 네, 다른 가족은 못 봤어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영이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갔다고? 새벽 3시에? 그러면 미영이는 그때부터 병원에 있었던 거잖아. 혼자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제 통화할 때 들렸던 그 배경 소리들,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발걸음, 멀리서 들리던 안내방송, 그게 다 응급실 소리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밭 종합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이순자 환자분 병실이 어디예요? 5층 일반 병동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외출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이런 얼굴로 며느리를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머리를 손으로 한번 매만졌어요. 5층 502호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걸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살짝 밀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침대 위에 사돈이 누워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두 눈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는 미영이가 앉아서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같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도 같이요. 미영이는 친정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밤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요. 입고 있는 옷도 어제 입은 그대로였어요. 신발도 한 짝은 벗겨져 있었어요. 의자 밑에 엎어져 있었어요. 저는 차마 깨우지 못했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는데요. 미영이 무릎 위에 있던 휴대폰이 스르륵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려는 걸 제가 얼른 손을 뻗어 주었어요. 미영이는 깨지 않았어요. 이게 미영이 휴대폰이구나. 주우면서 화면이 켜졌어요. 거기 발신 기록이 보였어요. 맨 위에 119. 시간은 새벽 3시 17분. 통화 시간은 4분 22초.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시간에 미영이가 119를 불렀구나. 혼자서. 새벽 3시에 친정엄마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혼자서 구급차를 부른 거구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어요. 바로 그 아래 남편. 새벽 3시 42분. 통화 시간 1분 20초. 녹음 표시가 작게 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걸 들어도 되는 건가? 잠시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침을 한번 삼켰어요. 그래도 눌렸어요. 재생 버튼을. 이상하게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숨이 가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배경에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사람들 분주한 발소리도 같이요. 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나 혼자 못하겠어. 잠깐의 정적. 숨소리만 들렸어요. 긴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목소리가 나왔어요. 잠에서 덜 깬 듯한 무심한 목소리로요. 근데 엄마 기다리시잖아. 지금 가면 제사 못 지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엄마 기다리시잖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알겠어요. 뚜뚜뚜. 통화는 그렇게 끝나 있었어요. 그 짧은 1분 20초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새벽에 친정엄마가 응급실 갔다는데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때 미영이가 깨어났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멍한 표정이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친 목소리였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애미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부터 해야 할지, 묻기부터 해야 할지. 미영이는 시선을 피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락 못 드렸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영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미영이가 왜 미안해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제사상이 그대로였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고요. 제사상 앞에 아들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철수야, 엄마,
미영이 어디 있대?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뭘? 새벽에 미영이 친정엄마 응급실 갔다고 전화 왔을 때 엄마 기다리시잖아. 그게 제사가 더 중요하잖아. 장모님은 병원 가셨으면 괜찮으신 거 아니야? 의사가 알아서 봐줄 거고 당장 위험한 건 아닌 줄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제사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이 자식아!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촛불이 넘어졌어요. 밤새 차려놓았던 제사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들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엄마, 왜 그래? 네 와이프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누워있다. 어제 새벽 3시부터 넌 그걸 알고도 제사 운운했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내가 잘못 키웠구나. 저는 아들을 두고 돌아섰어요. 거실 한쪽에 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고 며느리가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키웠다.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